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밤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이리저리 구조물을 엮어보기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풀어가지고 앞으로 뒤로 또는 옆으로도 뒤집어서도 또다시 맞추고 끼우고.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우리 중사님들 건강하게 잘 계셨죠? 네. 봄이 문 밖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계절.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싱그럽게 시작해 봅니다. 사실은 저 우리 구독자님께 잡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질문 하나 모셔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번갯불 같은 관계.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번갯불 같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사랑이라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쩌다였죠. 어쩌다 우연히. 그런데 이 어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된다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될까요? 이죠. 네. 여성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사랑하지 않는 여자라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남자이다. 육체 관계를 가진 뒤 그리고 여러 번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나면 애틋함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두 번째,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자는 여자랑 반대로 소유하고 나면 오히려 좋아하던 마음도 덜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닐 때는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막상 내 것이 되고 나면 꼭 소유하고 싶어야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내 것일 때와 내 것이 아닐 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켠 구석에 조금씩 짱 박혀 있는 작은 심리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여자, 반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여자. 내 거 된 거 같은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이때도 다르겠죠. 상대나 내가 기혼이라면 더욱더 애틋해질 것입니다. 특히 번갯불의 만족이 컸다면 역시 그 애틋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겠죠. 처음 만난 사람과의 번갯불 같은 관계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랑이라는 마음도 생겨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분입니다. 이런 경우 관계를 가지고 난 후 시들해지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더 가까워지려는 남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궁합이 아주 좋았다거나 말 그대로 땡땡 파트너를 땡땡 파트너로 끝내는 남자가 있는 반면 그 반대의 남자도 있으므로 이 질문에 어떠한 정의를 간결하게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었다곤 하지만 약간의 호감이나 호기심이 있었지 않을까요? 본능에 아무리 충실해도 상대에 대해서 조금의 감정도 없이 관계를 맺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남자의 심리는 여자랑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들 하지만 다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현 남친과 어쩌다 자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호, 이분은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랑질하고 계시죠? 네. 제 남친도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원래 여자랑 자면 오히려 실증 나는데 제 경우는 반대였다고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궁합이 잘 맞음 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비슷한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잠자리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말은 사랑까지는 안 한다. 가지 않았다. 거기까지. 이 말 아닐까요? 서로 하고 싶은 생각이 동해야 통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마음에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외모든 행동이든 말입니다. 남자는 하고 나면 싫어진다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하고 내 파트너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하고 나서 싫어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것 같아서 더 애틋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분들은 여자들한테 하는 말, 남자는 사랑 없어도 한다. 그리고 하고 나면 싫어진다. 고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바람 피울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자도 남자도 한 번 해서 좋았던 사람은 평생 잊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7번째입니다. 이분은 그냥 사람 심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한마디 해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여자와 자고 나면 속궁합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이상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좋아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자고 나면 속궁합이 특별히 좋지 않은 이상 그 여자는 더 싫어집니다. 이 경우 여자가 나에게 집착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싫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남자가 많이 굶주리다, 고플 경우 속궁합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게 되겠죠. 네 번째, 항상 배부른 남자, 그냥 그저 그렇게 즐깁니다. 다섯 번째,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사랑하지 않는 상대와 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로 잘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으며 그러다가 속정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속정은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어서 중독성이 강하지만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내 패대기 칠 수도 패대기 쳐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뒤끝은 여자가 더 즐겨서 이런 경우 매달리는 사람은 주로 여자 쪽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순정파. 속궁합이 좋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람나서 가정이고 모시고 다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선수. 속궁합은 속궁합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바람은 피워도 처자식은 안 버리는 남자. 네, 이런 경우는 정말 프로이죠. 선수 맞습니다. 여덟 번째, 외도 후에 아내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 여자와 잠은 안 잤어. 또는 잠은 잤지만 좋아하진 않았어. 절대 내 마음이 움직인 건 아니야. 라는 거. 나는 너밖에 없어. 등등. 네, 내 파트너, 아내와의 관계를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이죠. 현실적이죠. 이런 사람은 앞으로 또 바람을 필지 안 필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 후에 다 인정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배째라 하는 남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다시 바람을 피운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남자분의 대답이었죠.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살펴보니 들어보니 하룻밤 번갯불에도 정이 싹 튼다라는 이야기가 바람, 외도와 이어지는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 말, 하룻밤에도 남녀간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또는 하룻밤 번갯불에도 정이 싹 튼다. 맞는 말이죠. 일반적인 남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분명 맞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각지도 않은 뜨거운 하룻밤이라는 긁지 않는 복권이 생기게 된다면, 그래서 그 밤 만리장성을 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 잊고 일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밤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 짧은 하룻밤 동안 튼튼하게 성벽을 쌓으려고 부지런히 이리저리 구조물을 엮어보기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풀어가지고 앞으로 뒤로 또는 옆으로도 뒤집어서도 또다시 맞추고 끼우고 필요한 망치질을 해대게 됩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을 볶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나에게 콩이 있는데 때 맞춰서 하늘이 번쩍 고소하고 달큰하게 콩을 볶을 수 있는 순간이 나에게 왔다면 우리들은 대부분 콩을 볶게 됩니다. 달달달달. 그런데 밤새 쉼없이 만리장성을 쌓고 콩을 볶고 했는데 그 결과는 만리장성을 밤새 열심히 쌓았는데 푸석돌이었네.
새벽에 동이 터오길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번개가 엉뚱하게도 여자의 땡땡땡에 떨어졌네. 복권을 긁었는데 꽝꽝꽝입니다. 네, 결론은 우리들의 인생사 어떻게 딱 잘라서 공식이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억짜리 당첨 복권인지 꽝꽝꽝인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중년의 사랑, 오랫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저 사실 이리저리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빈둥거리다가 어째서 오늘은 이렇게 능글맞게 여러분 앞에 앉아 있을까요? 사실은 어쩌녁에 잡혀왔습니다. 저 혼자 다른 채널에서 가물을 곁들여 가지고 배를 꿀렁꿀렁 하면서 놀다가 우리 중사 구독자님께 딱 잡혔습니다. 첫날 처음이었어요. 어쩌녁 첫날 첫 놀이 시간에 잡혀와가지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좀 아깝기는 합니다만 저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고 혼자 음악 틀고 실시간 음악 방송 흉내 내면서 배를 이리 꿀렁 저리 꿀렁 꿀렁대면서 놀고 있는데, 아니 몇 분께서 분명히 방에 들어오셨는데 입장을 하셨는데 구경만 하시면서 아무도 채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상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죠. 그래갖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 내가 얼마나 이 배를 꿀렁거리고 흔들어야 손가락을 놀려주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계속 놀았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이 지나도 조용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하는 꼴을 보시고 기가 막혀가지고 놀라셔가지고 손가락이 얼어붙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노래 틀고 짱구춤 추면서 혼자서 꿀렁꿀렁 재미없어져서 그만 끌까 하고 카메라를 조물딱 했더니 네, 문구가 날아오더군요. 글만 재미있게 쓰시는 줄 알았더니 끼도 충만하시구만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잡힌 기분이 이런 기분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그렇게 어쩌내게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조신하게 여러분들과 세상사, 인생사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구독자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중년의 사랑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